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나서 자주 씻고 세탁도 자주 해야 하며 특히 혼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가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 겪었던 스트레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잠시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면 취미활동과 자기계발을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혼자 서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세월의 바람을 견디며 자신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현자의 나무라고 부르며 때때로 그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삶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나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의 수다, 큰 소리로 웃음 짓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오래된 나무처럼 말이죠.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나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을 찾아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느 날 노인이 혼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졌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순간 자신도 이 나무처럼 강인함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산처럼 강인해지고 별처럼 자신만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이 바다와 만나듯 우리의 여정 끝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혼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인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자의 나무처럼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혼자가 되는 것은 나무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완전함과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고요와 조화를 이룬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과 같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과 깨달음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은 산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를 견디며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강인함과 지혜를 얻는다. 두 번째로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요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공부와 취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해가 지났을 때, 나는 한때 매우 바쁜 도시에서 살았어. 거기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졌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은 이 마을로 왔어. 여기서 나는 현자의 나무를 만났지.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나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나무가 가진 평화와 지혜를 느끼기 시작했어.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했지.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젊은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여행을 통해 너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여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있음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밤하늘의 달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혼자임이 곧 아름다움과 힘의 원천임을 일깨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씨앗이 땅 속에서 혼자 자라나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 겉보기에는 홀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자신만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혼자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든다.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혼자 있을 때 나온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해탈한 스님처럼 지내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명사들의 인생 철학을 듣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취미 활동을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토록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제외한 모든 이가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잔치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의 작은 정원에서 폭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고 정원은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폭우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느꼈고 자연의 강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잔치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이 유일하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선비에게 어떻게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아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유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 무한하고 그것은 혼자일 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찾아낸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된다. 네 번째로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고 그 감정은 잠시뿐이다. 이때까지 사람한테 치여받지 않습니까? 또 그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만나면 부딪히게 되고 감정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100번 편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외로움을 영원히 물리치고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숲과 들을 지나 산을 넘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고 그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소년은 호수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소년이 거기 앉아 있는 동안 호수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호수는 계속해서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호수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여행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가져온 지혜에 깊이 감동했고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여정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자기 성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것은 잠깐의 비가 지나가고 난 뒤 땅이 다시 마르듯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별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듯 혼자일 때 비로소 발견되는 진리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때로 달콤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맛은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다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 혼자 있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시스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혼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의 변두리에 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기로 유명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홀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새벽녘에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공기와 산새의 지저귐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눈을 뜨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숲속 동물들이 모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빛나는 물건을, 다람쥐는 도토리를, 토끼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동물들은 할머니가 숲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환영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생명체와도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귀중한 가치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숲속의 고요한 새벽과 같아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물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그때 비로소 마음의 파문이 잦아들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과정과 같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의 장로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데 항상 열정적인 현자와 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에서 겪은 경험과 배움을 나누며 마치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나이 들어가며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로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걸까? 현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보게, 이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어.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햇빛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바람과 비에 맞서 함께 버티기도 하지만 결국 각각의 나무는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지. 혼자인 시간은 바로 그런 성찰의 순간을 가능하게 하지. 장로는 현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숲속의 한 작은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멋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가 숲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성찰은 혼자일 때 찾아오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가치를 선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나서 자주 씻고 세탁도 자주 해야 하며 특히 혼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가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 겪었던 스트레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잠시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면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을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혼자 서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세월의 바람을 견디며 자신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현자의 나무라고 부르며 때때로 그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삶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나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의 수다, 큰 소리로 웃음 짓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오래된 나무처럼 말이죠.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나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을 찾아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느 날 노인이 혼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졌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순간 자신도 이 나무처럼 강인함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산처럼 강인해지고 별처럼 자신만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이 바다와 만나듯 우리의 여정 끝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혼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인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자의 나무처럼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혼자가 되는 것은 나무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완전함과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고요와 조화를 이룬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과 같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과 깨달음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은 산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를 견디며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강인함과 지혜를 얻는다. 두 번째로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요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공부와 취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해가 지났을 때 나는 한때 매우 바쁜 도시에서 살았어. 거기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졌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은 이 마을로 왔어. 여기서 나는 현자의 나무를 만났지.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나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나무가 가진 평화와 지혜를 느끼기 시작했어.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했지.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젊은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여행을 통해 너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여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있음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밤하늘의 달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혼자임이 곧 아름다움과 힘의 원천임을 일깨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씨앗이 땅 속에서 혼자 자라나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 겉보기에는 홀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자신만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혼자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든다.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혼자 있을 때 나온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해탈한 스님처럼
지내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명사들의 인생 철학을 듣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취미 활동을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토록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제외한 모든 이가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잔치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의 작은 정원에서 폭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고 정원은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폭우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느꼈고 자연의 강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잔치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이 유일하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선비에게 어떻게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아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유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 무한하고 그것은 혼자일 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찾아낸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된다. 네 번째로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고 그 감정은 잠시뿐이다. 이때까지 사람한테 치여받지 않습니까? 또 그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만나면 부딪히게 되고 감정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100번 편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외로움을 영원히 물리치고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숲과 들을 지나 산을 넘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고 그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소년은 호수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소년이 거기 앉아 있는 동안 호수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호수는 계속해서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호수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여행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가져온 지혜에 깊이 감동했고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여정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자기 성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것은 잠깐의 비가 지나가고 난 뒤 땅이 다시 마르듯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별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듯 혼자일 때 비로소 발견되는 진리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때로 달콤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맛은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다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 혼자 있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시스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혼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의 변두리에 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기로 유명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홀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새벽녘에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공기와 산새의 지저귐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눈을 뜨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숲속 동물들이 모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빛나는 물건을, 다람쥐는 도토리를, 토끼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동물들은 할머니가 숲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환영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생명체와도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귀중한 가치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숲속의 고요한 새벽과 같아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물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그때 비로소 마음의 파문이 잦아들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과정과 같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의 장로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데 항상 열정적인 현자와 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에서 겪은 경험과 배움을 나누며 마치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나이 들어가며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로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걸까? 현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보게, 이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어.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햇빛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바람과 비에 맞서 함께 버티기도 하지만 결국 각각의 나무는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지. 혼자인 시간은 바로 그런 성찰의 순간을 가능하게 하지. 장로는 현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숲속의 한 작은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멋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가 숲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성찰은 혼자일 때 찾아오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가치를 선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도 나서 자주 씻고 세탁도 자주 해야 하며 특히 혼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가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사회생활할 때 겪었던 스트레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잠시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롭다면 취미활동과 자기개발을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혼자 서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세월의 바람을 견디며 자신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현자의 나무라고 부르며 때때로 그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삶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만난 한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나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의 수다, 큰 소리로 웃음 짓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는 점점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오래된 나무처럼 말이죠.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처럼 나도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을 찾아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느 날 노인이 혼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졌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 순간 자신도 이 나무처럼 강인함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산처럼 강인해지고 별처럼 자신만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강이 바다와 만나듯 우리의 여정 끝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혼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인 시간은 자신을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자의 나무처럼 혼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내면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혼자가 되는 것은 나무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 자체로 완전함과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신만의 고요와 조화를 이룬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다가 자신의 파도를 안고 조용히 숨 쉬는 것과 같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평온과 깨달음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혼자가 되는 것은 산이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를 견디며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강인함과 지혜를 얻는다. 두 번째로 혼자 있으면 두렵고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요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공부와 취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외로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현자의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해가 지났을 때 나는 한때 매우 바쁜 도시에서 살았어. 거기서 나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삶에 익숙해졌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은 이 마을로 왔어. 여기서 나는 현자의 나무를 만났지.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나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나무가 가진 평화와 지혜를 느끼기 시작했어. 이 나무 아래에서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했지.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인이 젊은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여행을 떠날 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여행을 통해 너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흔쾌히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여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의 변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있음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밤하늘의 달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며 혼자임이 곧 아름다움과 힘의 원천임을 일깨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씨앗이 땅 속에서 혼자 자라나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 겉보기에는 홀로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는 자신만의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혼자인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유연하고 강하게 만든다.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운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혼자 있을 때 나온다. 저도 혼자 있어 보니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이 해결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해탈한 스님처럼 지내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매일 아침 명사들의 인생 철학을 듣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취미 활동을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책을 읽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토록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제외한 모든 이가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잔치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어디론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그의 작은 정원에서 폭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고 정원은 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이 폭우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느꼈고 자연의 강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잔치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이 유일하게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선비에게 어떻게 그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선비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내면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이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끼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함과 같아 외부의 소음이 없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유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듯 무한하고 그것은 혼자일 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찾아낸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종종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견된다. 네 번째로, 외로움이 두려워 사람을 만나고 그 감정은 잠시뿐이다. 이때까지 사람한테 치여받지 않습니까? 또 그 반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만나면 부딪히게 되고 감정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100번 편합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주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마을 밖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외로움을 영원히 물리치고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숲과 들을 지나 산을 넘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각종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고 그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소년은 호수가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호수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소년이 거기 앉아 있는 동안 호수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호수는 계속해서 외로움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년은 호수의 말을 깊이 새겼고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마을로 돌아왔고 그의 여행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이 가져온 지혜에 깊이 감동했고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여정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 필요한 자기 성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지만 그것은 잠깐의 비가 지나가고 난 뒤 땅이 다시 마르듯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별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듯 혼자일 때 비로소 발견되는 진리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때로 달콤한 열매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맛은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다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 혼자 있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시스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혼자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의 변두리에 사는 지혜로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기로 유명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홀로 산책을 하며 자연과 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새벽녘에 집을 나서 숲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새벽 공기와 산새의 지저귐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눈을 뜨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숲속 동물들이 모여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빛나는 물건을, 다람쥐는 도토리를, 토끼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동물들은 할머니가 숲의 일원임을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환영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연과 깊은 연결을 맺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생명체와도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이해의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가져다주는 귀중한 가치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연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숲속의 고요한 새벽과 같아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물가에 홀로 앉아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그때 비로소 마음의 파문이 잦아들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씨앗이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과정과 같아.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마을의 장로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데 항상 열정적인 현자와 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삶에서 겪은 경험과 배움을 나누며 마치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곧 나이 들어가며 혼자가 되는 것의 중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로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혼자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걸까? 현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여,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보게, 이 숲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각각의 나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어. 나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햇빛을 함께 나누며 때로는 바람과 비에 맞서 함께 버티기도 하지만 결국 각각의 나무는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지. 혼자인 시간은 바로 그런 성찰의 순간을 가능하게 하지. 장로는 현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숲속의 한 작은 공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멋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조용히 풀을 뜯고 있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혼자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가 숲이라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성찰은 혼자일 때 찾아오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속한 세계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하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에게 깊은 성찰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가치를 선사하기를 희망합니다. 언제나 마음속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모든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